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지만 양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3월 시장까지도 뭔가 좀 예상을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3월 시장 다가오기 전에 저희가 두 분의 스태프분들 모시고 3월 시장 전망 좀 해보고 그리고 또 3월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이런 아쉬운 일이 없도록 그럼 어떻게 미리미리 대응 방법을 세워둬야 하는지 두 분의 스태프분들의 강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 톡스타 별톡방에 또 2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어머나! 우리 윤조님이 오셨네요. 윤조님이 오늘도 까먹지 않고 오셨어요.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면서 너무 예쁜 스샷을 남겨주셨어요. 민재코님 오늘도 검은 토끼 머리띠 귀여우삼 재미나고 좋은 방송 별톡방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윤조님 감사합니다. 이 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쓸게요. 우리 윤조님 오늘도 본방사수 감사드립니다. 까깨오님 1번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뭘까요? 샵 0082번으로 문제를 답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태프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퀴즈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2부에서도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소에는 접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펼치면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과연 어떤 걸까요? 1번 폴더블폰, 2번 헤드폰, 3번 실로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주들. 시장에서 이것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겠죠. 실로폰 관련주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증권스쿨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좀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뉴스로 시장이 30분 만에 급락하는 거기에 투매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은 좀 지켜내는 그런 시장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은 지금 오늘 좀 많이 좀 손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증권스쿨이나 우리 톡스타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서 좀 갈 수 있는 종목들 또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오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증권스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경협주 때문에 많이 좀 문제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이제 손실됐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또 핫했던 그런 종목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의 강의 잠시 뒤에 함께 할 거고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하고도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협주들. 그쵸.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심란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증권스쿨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첫 증권스쿨 이제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네. 하필이면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지 않는 뉴스가 좀 나와서 제 마음도 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외국인의 매도세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뭐 남북경협 이슈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오전부터 안 좋았던 바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시총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을 이끌었는데 2시 반 이후에 오찬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또 남북경협주까지 장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지나간 일을 좀 반복하면서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 앞으로 이제 금, 토, 일 또 저희 방송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톡스타 전문가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주에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도 결국 또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고 또 올라오는 종목들을 저희들이 잘 케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또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 처음 출연을 하시는 건데 증권스쿨 코너 시간에 주제를 봤더니 꼭 지켜야 하는 매수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매수를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할 텐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법칙을 지키면서 매수에 나서야 하는지 상승타이밍 스타의 그럼 강의부터 한번 처음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를 하냐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쉽게 본인의 원칙 없이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언제 이제 본인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냐면 바로 오늘과 같이 급락이 나타날 때 보유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그때 돼서 내 종목이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포함되는 기업이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또한 실적이 어떤지 즉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보유 종목들에 대해 분석을 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오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는 입장,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쉬워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쉬운 단어 그리고 또 쉬운 표현으로 오늘 25분에서 이제 3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할 텐데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 지켜야 하는 매수의 법칙 제가 4가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를 하기 전에 매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꼭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라는 행위가 있어야 수익 실현도 있을 것이고 손절도 있을 테니까 결국 우리는 매수를 해야만 하는데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
가장 집중해서 보는 4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죠. 현재 우리 시장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지 혹은 조정을 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시고 나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오늘처럼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매수하자마자 보유 종목들이 손실폭을 좀 키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시장이 좋은지 시장이 나쁜지를 알고 그 다음에 기업에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죠. 이제 시장이 좋아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기업, 그 업종에 메이저 수급들이라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정말로 가져주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그때 돼서 기관이 사고 있는지 혹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사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사기 전에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해당 업종 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나빴던 기업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외적인 일은 있죠. 좋지 않았던 실적이 턴어라운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기업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체크를 했고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했으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적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본인 투자 성향과 부합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단기 투자가 맞는 건지 혹은 스윙 투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는 단기 투자자가 맞는 것 같아 하시면 단기적인 성향의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아 하시면 장기 투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게 그냥 올라간다라 그래서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한두 번 수익은 볼 수 있지만 계좌가 나중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지금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지금 제가 우리 시장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시장의 지금 현 주소는 뭐냐면 빅 이벤트들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를 좀 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아니죠. 지금 빅 이벤트들이 클라이맥스 혹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이런 말이 있죠. 성장성, 향후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일보다 조정을 받을 일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미중무역 협상도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나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아마 최악의 지금 상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즉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과감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런 큰 이벤트들 때문에 가려진 많은 일들이 더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2월 4분, 작년 4분기죠. 12월 달에 반도체 IT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견을 했었고요. 또 1월 달에 이 두 기업이 어닝 쇼크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끝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젠 조정 혹은 차익 그리고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단계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땐가 아닐 땐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섹터, 더 좋은 기업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혹은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톡사 방송을 통해서 저 빼고 저를 포함한 다른 스타님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지금 잘 갈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조정을 받는 상태인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을 이끄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보다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투자금이 시장의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사는 업종, 그들이 관심 갖는 기업을 사야지만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어떠한 섹터를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은 어떤 건지를 보고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왼쪽이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기관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업 20위권 안에 제약바이오가 약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 거죠? 바로 제약인 거죠. 남북경협이라든지 반도체 IT를 지금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으니 섹터, 업종은 정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업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앞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업종이 정해졌으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제약바이오주를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실적이 올라오는 듯 하더니 올해 확 줄었죠. 그리고 지금 19년도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이전 18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음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관과 외국인이 제약바이오를 산다 그래도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업으로 한번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재작년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술 수출을 이뤄내면서 19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의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 한올바이오파마보다 훨씬 더 대형주고 훨씬 더 큰 기업인데 주가의 움직임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지금 당장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적 체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HTS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약 한 4년치의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PER이든 뭐든 이런 전문 용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만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은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낮아지면 좋지 않은 기업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 주당 순이익이란 이야기도 있고 뭐 PER, PEV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쉽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거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네, 지금은 접근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는 있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지금 이렇게 빨간색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지금 주가는 어떤지 볼까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이제 주제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고 나쁜 기업은 계속해서 나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예는 있다 그랬죠. 어떤 기업?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좋은 기술력, 좋은 판매처, 좋은 고객사를 잡아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코오롱 티슈진은 딱 그런 예인 거예요. 지금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티슈진이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국내 시술 이 치료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났고 적자는 지속되지만 적자의 폭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자 폭이 감소된다라는 건 시간만 지나면 이제 적자에서 탈피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아는데 당장 내가 사려고 하는 기업의 실적을 체크를 안 하고 주변에서 이거 좋대. 야, 저거 누가 간다더라. 그래서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살 때도 여기저기 많이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TV나 가전 살 때도 여러 가지 리뷰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사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사기 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 가지 체크할 건 아니죠. 기관과 외국인이 뭘 사는지 체크하면 되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실적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간단한 것조차 체크를 하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의 생활 패턴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오전에 시장을 참여하는 게 편한지 혹은 오후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편한지 만약에 오전에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단타를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오전에 접근하신 분들, 오전에 접근이 편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전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아침에 지하철 타고 차 끌고 회사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회의하고 그러면 벌써 10시, 11시가 넘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오전에 시장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2시 이후에 종가 베팅, 그러니까 오후에 시장에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나는 오전에 힘든데 나는 오후에 힘든데 누가 이 종목 좋다 그래서 누가 이거 50% 100% 간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수는 할 때 하더라도 매도를 못해요. 회의가 있어서 외근이 있어서 출장을 가서 운전 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생활 패턴에 맞는 시장 참여 시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악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 나는 단기적인 접근의 성향이 맞는지, 스윙이 맞는지, 혹은 6개월, 1개월 투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장기 투자의 성향이 맞는지 이 부분을 잘 맞추시면서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매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좀 마음이고요.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일 꼭 지켜야 하는 매수의 법칙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담고 있는 업종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시장에서 좀 꼽아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또 실적 위주의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좀 실패를 좀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 상승 타이밍 스타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조영석 스타님의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스타님? 오늘도 이제 금주의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이유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짚고 드릴 거고요. 넘어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가 왜 올라가는지,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준비하셔도 돼요, 네네. 스타님.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런 두 가지 주제를 또 꼽아서 나오셨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항상 이제 제가 이번 증권스쿨에서 금주의 테마적인 이슈적인 부분들,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마음이 한번 훅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 좀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왜 그 부분들이 결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지난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제까지의 이제 테마군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 좀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금 맞지 않지만 그나마 거기 안에서 지금 어떤 테마들이 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 제가 강의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부분으로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을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으로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상승 타이밍 스타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국내 상장 주식 중국 상장 주식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대한 지금 상승이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어떤 협상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 결렬의 그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결렬을 시켰는지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도 그거와 또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적인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미중 무역 협상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북미 협상 결렬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와 있는 이 지금 북미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슈적인 부분들은 제재에 대한 완벽한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미국과의 그런 사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결렬됐다는 것이 그냥 팩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전에 있는 물밑 협상들 합의문까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 새롭게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을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문을 갖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미국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의 청문회 증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 이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빅딜, 스몰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합의문으로 민주당이나 그 여론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확대 정상회담 가운데 북한하고 협의가, 그 사전 협의가 돼 있지 않는 알파를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지금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부분들을 주장함으로써 본인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뉘앙스를 제시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트위터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협상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악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악수하는 장면 가운데 굉장히 그 웃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 이면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이 결렬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관련 종목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계속적인 협상과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와 있고 아마 월요일 날도 지금 시간의 거래가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개파락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거기서 뭐 바로바로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거기서 손절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3월 1일 3.1절 이제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북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그 사이 가운데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또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이 톡스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관련된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그 안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그런 판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드라이브는 로드맵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권 가운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협상 결렬에 인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요. 앞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에서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또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지금 뉴욕 증시 가운데 S&P 바이오텍 ETF라는 그런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S&P 바이오텍 ETF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63% 정도의 바이오텍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핫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그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오주들의 M&A에 관련된 이슈들이 3월, 4월 달에 어떤 소문이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요. 암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행사라면 이 암 관련된 치료약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어떤 학회냐면 엔도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도학회. 자, 엔도학회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내분비과 학회입니다. 내분비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또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학회와 엔도학회가 연이어 개최가 됩니다. 그런 지금 제약 바이오주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학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암학회나 이 엔도학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임상 결과 발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 지금 미국 암학회인 AACR에 참여하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업군들을 제가 오늘 오픈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대에 추천하는 종목이 오늘 이 암학회에서 이제 곧 중간 발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오늘 좀 매수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암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유한양행 있고요. 제넥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 암학회뿐만 아니라 엔도학회도 함께 하는 회사 중에 이 제넥신이 있습니다. 이 엔도학회, 내분기과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회사가 이 제넥신과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엔도학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모델을 발표했던 회사들이면서 그 회사들은 이 엔도학회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냐면 한미약품과 이 오스코텍,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과 이 녹십자, 그리고 삼진제약, 종근당, 큐리언트, 영진약품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지금 아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며칠 동안 좀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좀 보였지만 영진약품도 그랬고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분석해드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이제 유한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지금 폭락장 속에서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3.78%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27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유한양행이 장 후반때 밀리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측 점수 같은 경우는 91점,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제 증권 스쿨을 계속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 안에서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세력 매집 추정이라는 부분과 상승 예측 지표 부분들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구간으로 살아있다.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한양행은 상승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보고 있는 세력 매집 이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날 이후, 자, 요날 이렇게 하락했던 요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보게 되고요. 또 힘을 나타내는 위치 판단 지표. 자,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날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적인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힘이 응축되는 이렇게 모아져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져가는 시기였을 때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놓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제넥신입니다. 자,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회사가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게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가 장 후반 들어서 같이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7%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이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엔도학회, 그 다음에 AACR이라는 이 암학회,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참여하는 기업군이 바로 이제 제넥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장에 제넥신이 좀 더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3월 달 가운데 한 번 더 좀 갈 수 있는, 이번에 엔도아키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 세력 매집선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 지금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렸던 부분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제넥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대는 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넥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0.3%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월달 이후로 꾸준하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예측표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장이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세력적인 부분들에서는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대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 매집선 부분들이 따라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조금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금 한 종목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들을 보시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으시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향후 조금 더 눌리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지나간, 만약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이날의 매수, 그러니까 45만 원 초반대, 45만 원 좀 밑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입니다. 이 오스코텍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날이죠. 자, 이날 다 보이실 겁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1월 한 20일경 되는데, 이날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줄기차게 올라갔던 게 지금 오스코텍입니다. 그래서 이날 가격대가 22,500원 정도, 네, 21,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크게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상승적인 힘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지만,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가기 위해서는 아직 지금 이 매수 자리로 들어가는 부분들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밀려서 내려왔을 때는 한번 잡을 수가 있지만, 아까 알겠던 학회 시기가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가 두 개 학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가까이 갈수록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기에는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은 지금 매수 타이밍보다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자, 이날이죠. 이날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이날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이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매수보다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상승적인 힘은 있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수급전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현재 매수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거의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1월 초였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가졌던 종목이 이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종목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종가예요. 종가가 이제 96,200원인데 월요일 날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다면 밀린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자, 선절가는 88,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엔지캠 생명과학에 갖고 있는 같이 합류하고 계시는 교수진 중에 한 분이 제가 실명까지 말씀드릴 게 없지만 이 AACR 학회에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 학회 가운데 이번 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번 학회에서 이번에 글로벌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수 신호는 어제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왔고 위치 판단 지표에서도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0만 원, 99,000원대까지 나왔지만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조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뭐 96,000원, 96,000원대, 95,000원대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해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조 관련된 이슈들을 잘 생각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장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주제로 한 조영석 스타의 강의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휴일을 앞두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달려오셔가지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께 여기서 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퀴즈도 내드렸었는데 정답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1번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하겠습니다. 3509님, 그리고 0333님, 그리고 0009님, 그리고 3759님, 그리고 1192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금요일 같지만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3일절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휴장인데요. 내일 밤 8시 톡스타 시간에는 조영석 스타의 증권스쿨 하이라이트가 방영되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고 많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일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